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류비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롯데마트 창고에 있는 제품을 각 매장으로 옮길 때 든 비용도 떠넘겼다는 건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선, 삼겹살. 이 물건들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원산지서부터 출발해 물류창고를 거쳐 마트에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즉 물류비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롯데마트가 물건 배송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롯데마트에서만 일어날까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마트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 머니랩에서 심층 탐구해봤습니다. 머니랩. 네, 안녕하세요. 머니랩 우영준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물류비 갑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보도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생활경제부 이광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 유통구조가 좀 어떻길래 갑질이 성립되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그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마트에 그럼 납품하는 업체들은 일선 마트들한테 일일이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물류센터로 물건을 배송시키면 마트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물류센터에서 그 각 일선 마트로 물건을 배송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배송을 2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 납품업체가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낼 때 배송비를 선행 물류비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각 마트로 옮길 때를 후행 물류비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2번 배송을 한다는 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 이 공정위가 갑질이라고 보는 주된 그 혐의가 뭔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행과 후행 2번 나눠서 하는 물류비를 사실 납품업체들은 물류센터에다가 납품을 끝내면 그 뒤에는 마트가 필요할 때 각자 마트로 물건을 가져가게 되니까 후행 물류비 같은 경우는 마트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납품업체한테 이 비용을 모두 전가를 시켰다는 게 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번 배송을 하는 거를 모두 이제 납품업체한테 부담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60개 업체로부터 받은 물류비 계약이 문제다 이렇게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160개만 그렇게 받았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건가요? 그 뒤에는 이제 공정위가 아직 조사를 미처 못했는 측면이 가장 크고 그래서 조사가 추가돼서 17년이나 18년 또 올해까지 계약을 더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소지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 주장의 핵심은 그 만약에 마트까지 가져다 놓는 게 그러니까 일선 마트 진열대까지 갖다 놓는 게 이 납품업자의 의무라면 상품에 대한 권리도 납품업자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물류센터에 납품업자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자기가 혹시 다른 마트에 납품해야 될 게 부족해져서 빼오거나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 게 가능해야 사실 납품업체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물류창고에 들어간 건 사실상 롯데마트의 물건처럼 이제 이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비용은 왜 롯데마트에서 일선마트까지 가는 걸 또 쓰느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롯데마트의 주장은 뭔가요? 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일선 납품업체들이 각 직접 마트 점포까지 일일이 다 배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물류센터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납품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배송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몰아서 배송을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 일종의 이렇게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이용료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납품업체들 사실 롯데마트를 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납품업체들도 편해졌으니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너희들도 물류센터를 쓸 때 이용료를 좀 내라. 이런 식의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납품업체가 물류센터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 일선 마트에 자기들이 직접 배송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게 롯데마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서 그 160여 개의 그 납품업체들은 계약서상에 롯데 그 마트의 물류창고를 이용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썼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선행 물류비, 후행 물류비 처음에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마트 창고에, 그러니까 물류센터 창고에 물건을 놓는 보관비를
내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른 마트, 롯데마트 외에 뭐 이마트, 홈플러스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럼 다 롯데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그 물류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들에 직접 물어보니까 후행물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독 롯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트 업계 1위는 이마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정위가 롯데마트를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왜 1위는 안 건드리고 애꿎은 롯데를 약간 이렇게 심지어 롯데마트는 사드나 뭐 중국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롯데만 자꾸 그러냐 했는데 이제 조금씩 뚜껑이 열리고 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냥 롯데만 잘못을 했던 거죠. 롯데만. 네.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는요. 확정은 아닙니다. 향후 처벌 수위를 놓고 뭐 가징금이 뭐 몇백억에 4천억에 달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현재? 네, 그 말씀하신 과징금 4천억 원이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큰 금액이다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근데 일단 공정위 측에서는 과징금 4천억 원은 자기들이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그쪽 업체를 조사하겠다, 롯데마트를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는 게 있는데 그 서류에도 4천억 원 과징금이라는 얘기는 적혀있지 않았다 그래요. 사실 과징금 규모는 최종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천억 원 규모가 왜 나왔냐 추정인데요. 추정을 좀 해보면 과징금은 일단 그 문제의 사업에서 일어난 비용의 그 총 돈의 2배까지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까 얘기했다는 그 160개 업체로부터 받은 물류비 계약의 액수가 아마 한 2천억 원 정도 돼서 그래서 그냥 단순 곱하기 2를 해서 4천억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과징금 4천억 원은 좀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지금 아까 롯데마트의 이 이용료 논리처럼 롯데마트도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공정위와 본격적인 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실제 공정위와 롯데마트 사이의 그 논리 싸움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쭉 보면은 뭐 원래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렇게 롯데마트가 해왔던 건데 사실상 뭐 지금의 이 물류 배송료를 납품업자한테 부담한다는 거를 찝은 게 네. 이게 유독 롯데마트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있어서 네.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품업자분들도 어쨌든 롯데마트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부담해야 네.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뭐 다시 지금 공정위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다른 마트는 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니까 네. 한번 누구가의 뭐 어떤 시스템이 네. 잘된 건지 아니면은 부당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실제로 그 롯데마트와 공정위 사이에 분쟁이 시작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이 계약서에 롯데마트는 분명히 납품업자가 자유롭게 직접 일선마트로 보낼지 물류창고로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자의 관계에서는 대형마트가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얼마를 줘라, 뭐 무슨 할인 이벤트에 참여해라 이런 식을 사실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얘기는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식이 되는 그런 관계 구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계약서도 이게 강요가 섞여 있는 계약서였느냐 아니면 정말로 납품업자한테 완벽한 자유 선택권이 있었느냐 선택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냐 네, 그 여부에 따라서 아마 과징금을 뭐 물느냐 안 무느냐 이런 게 좀 갈릴 것으로 지금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머니랩에서는 롯데마트 갑질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활경제부 이광호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그 뉴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좀 뒷얘기들을 취재기자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코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머니랩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랩 우영준, 이광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ney rap.